그날 밤 총성이 울렸습니다. 7살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뉴욕 경찰관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죠. PTSD와 악몽에 시달리던 저는 경찰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한 나라의 이름. 한국.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3개월 단기 체류로 시작된 여정이 7년 뒤 한국 시골 마을의 이장으로 이어질 줄은요. 뉴욕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길 잃은 아이의 지갑도 되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마음도 되찾았습니다. 왜 미국 경찰관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의 비명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뉴욕 경찰로 1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파트너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였죠. 레이첼, 조심해. 총소리가 들렸어. 파트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희는 즉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피가 흥건했고 남자는 권총을 손에 든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죠. 제발, 아직 숨이 붙어 있어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맥박을 짚어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총성이 귓가에 맴돌았죠. 출근길에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조여들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PTSD 진단을 내렸지만 약물 치료와 상담으로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클락 경관, 휴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소? 서장의 권유로 휴직을 시작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 배지를 반납하기로 결심했죠. 10년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퇴직 서류에 서명하던 날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이첼, 언니가 사고가 났어. 두 분 다.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언니와 형부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제 조카 벤이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도요. 저는 벤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7살 벤은 말 한마디 없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감촉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벤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제 작은 아파트는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총성, 범죄 현장. 이 도시는 제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몇 년 전 휴가로 방문했던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부산의 조용한 해변가, 친절했던 사람들, 특히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한 경찰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우리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벤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고 저 역시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저와 벤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모, 여기 사람들 말이 이상해요. 벤이 제 팔을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응, 그들은 한국어를 써. 우리도 곧 배우게 될 거야.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벤은 창밖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한글 간판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머물 곳은 서울 북쪽의 작은 주택가였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한 월세 원룸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아담한 창으로 바라보는 동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첫날 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벤이 새벽에 깨어났어요.
이모,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망설였지만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결국 동의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감히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왠지 모르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5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죠. 그 순간 갑자기 벤이 멈춰 섰습니다. 이모, 제 지갑이 없어요. 벤의 작은 지갑에는 제가 준 한국 돈 몇 장과 언니가 찍어준 가족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죠. 벤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클락 씨 맞으신가요? 지갑을 습득했는데요. 놀랍게도 근처 지구대에서 벤의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에서 제 번호를 찾아냈다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분명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구대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잘 넣어두렴. 그날 저녁 저희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가정집들, 골목 깊숙이 있는 작은 시장, 늦은 시간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혼자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여기는 뉴욕이랑 완전 달라요. 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야. 그렇게 저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 저희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면 벤은 일찍 일어나 동네를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저기 가볼까요? 벤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골목 모퉁이의 작은 슈퍼였습니다. 유리창에 빼곡히 붙은 한글 광고지가 이국적인 느낌을 줬죠.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 제 서툰 한국어에 아주머니는 더 밝게 웃으셨어요. 벤이 과자 코너를 구경하는 동안 저는 우유와 계란을 골랐습니다. 계산할 때 아주머니는 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애기 예쁘다, 이거 가져가. 귤 한 봉지를 건네주시는데 받지 않으려 해도 고개를 저으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주민이 현관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아이 학교 알아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정보 좀 가져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녀는 아이 교육을 위한 정보를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 외국인 아이들도 잘 적응한다고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가족 같지? 그날 밤 일기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어느 토요일 동네 작은 공원에서 벤이 놀고 있을 때였어요.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벤에게 말을 걸었고 곧 둘은 미끄럼틀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죠. 처음 뵙습니다. 정지연이라고 해요. 저희 민지가 친구를 사귀었네요. 지연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열리는 다문화 가정 부모 커뮤니티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외국인 부모님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도 친구 만들고 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연 씨의 따뜻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부모들을 만났어요. 모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레이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의지해야 해요. 지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지연 씨와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저는 그녀가 한의대를 졸업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민지와 벤도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벤이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더군요. 교실에서 배우는 한국어를 집에 와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는 헬로우고 감사합니다는 땡큐예요. 선생님이 제가 발음 잘한대요. 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몄죠.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꼈습니다. 벤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벤을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영어 동화 읽기 봉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외국인 선생님을 찾고 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자기 전에 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질문에 점점 즐거움을 느꼈어요. 미국에선 매일이 싸움이었는데 여기선 애들이 웃고 있네. 어느 날 동화 시간이 끝난 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본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어요. 지연 씨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죠. 벤과 민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레이첼,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비자가 곧 만료되잖아요. 지연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단기 체류 비자는 곧 끝날 예정이었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벤이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작은 슈퍼의 불빛,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였습니다. 언니가 벤을 저에게 맡긴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요. 엄마처럼 살아야 할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벤은 이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죠. 비자 연장은 어렵겠네요. 관광 비자로는 이미 최대 기간을 사용하셨고 출입국 사무소 직원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벤과 함께 한국에 머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 씨에게 전화해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저를 초대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레이첼 씨, 귀화는 생각해 보셨어요? 귀화? 그 단어는 제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연 씨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첼 씨 정도면 귀화 자격 충분해요. 전직 경찰이고 영어 강사 경력도 있고 게다가 어린아이의 보호자이기도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귀화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건 제 정체성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의 10년 경찰 생활, 그곳에 묻힌 언니와 형부. 그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걸까요?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귀화 과정은 복잡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시험,
면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벤이 학교에 가기 전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곧 미국으로 돌아가요?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벤에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집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니, 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모가 방법을 찾을게. 학교에 벤을 데려다주고 동네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일상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학생들,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노인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성과 비명이 가득했던 뉴욕의 기억은 어느새 흐릿해지고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사람이 되면 우리도 완전히 여기 속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귀화를 결심했다고 말했죠. 지연 씨는 환호성을 질렀고 다음 날 바로 귀화준비 학원 정보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레이첼 씨가 한국 사람이 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속하고 싶은 곳, 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공포와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귀화준비학원에 등록한 첫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칠판에 빼곡히 적힌 한국어 단어들, 한국사 연대표, 헌법 조항들. 모든 것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임진왜란, 가보개혁. 한국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필기를 하려 했지만 손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나오는 길 가방 속 두꺼운 교재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외울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벤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준 후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가득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좌절감만 커졌죠. 어려운 단어, 외워지지 않는 연도들, 복잡한 정치체제.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지연 씨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부터 저를 여러 문화 체험에 데려갔어요. 첫 번째는 김장 체험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행사였죠. 배추에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요. 그리고 꼭꼭 눌러 담아야 맛있어요. 할머니들의 가르침을 따라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은 책 100권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죠. 설날에는 지연 씨의 가족과 함께 떡국을 끓였습니다. 떡을 썰고 고명을 올리는 법을 배우며 세배 예절도 익혔어요. 벤과 민지는 한복을 입고 세뱃돈을 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벤이 서툴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주말에는 지연 씨와 함께 경로당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특히 소중했어요. 그분들은 6.25 전쟁의 경험, 산업화 시대에 고단했던 삶,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걸 보면 모든 게 값진 거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저는 교과서에서 읽었던 한국의 현대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속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죠. 레이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지연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으로 한국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귀화 시험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레이첼 클락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벤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클락 씨, 벤이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귀화 시험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원과 시험장은 정반대 방향에 있었죠.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시험 서류를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험은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만 벤이 지금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레이첼, 오늘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하러 왔어요.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지연 씨는 즉시 자신이 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어요. 시험은 쉽게 다시 볼 수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벤이 진정될 때까지 있을게요. 그동안 시험 보세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모로서 벤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그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벤에게 곧 가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택시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지만 시험 중에는 전원을 꺼야 했죠. 병원에 있는 벤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벤으로 가득했으니까요. 1번 시험실 레이첼 클락 씨.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시험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고 필기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한국사, 헌법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벤, 이모가 곧 갈게. 필기 시험을 마치고 면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으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클락 씨,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준비했던 대답이 아닌 제 마음속 진실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평화를 줬습니다. 경찰로서 평화를 지키려다 결국 제가 잃었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제 조카 벤도 행복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벤이 학교에서 다쳐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제게 가족 같은 이웃들을 주었습니다. 서로 돕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문화가 너무 소중해요. 저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고쳤으며 눈물을 감추는 듯 했어요. 면접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지연 씨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모, 나 용감했어요. 주사도 안 울고 맞았어요. 벤을 꼭 안아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면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저는 이미 합격한 셈이었습니다. 귀화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불안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새로 고침하는 생활이 2달째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식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손에 들린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벤, 이모가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어. 벤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즉시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다문화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두 모인 파티는 특별했어요. 한국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 축하 노래, 그리고 따뜻한 포옹들. 레이첼. 아니, 이제 한국 이름도 있죠? 클락 소희 씨, 축하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는데 직접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벤이 저를 이모가 아닌 엄마라고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조용해진 가운데 저는 벤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 후 지연 씨의 제안으로 저희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맑은 계곡물, 너른 들판. 벤은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소희 씨, 우리 마을 이장을 맡아주면 어떻겠소? 외국에서 온 경험도 있고 경찰도 했으니 적임자일 것 같아. 오늘 아침 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성과 싸움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드디어 평화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나를 바꿨고 이제 나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장직을 수락하기로요. 이곳은 이제 제 고향이었고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뉴욕의 경찰 레이첼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저는 한국의 클락 소희 그리고 곧 마을의 이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뉴욕 경찰에서 한국 마을 이장으로 변화한 새로운 삶의 여정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제 여정은 뉴욕의 총성에서 한국 마을의 평화로 이어졌고 이제 저는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치유와 가족의 의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들인 것처럼 저 역시 이 땅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